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고정 사촌 형한테서. 놀라지 마라. 그래서 외삼촌 살아계시다야. 그래서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자기 누님들을 신청을 했어요. 어머니하고 이제 내가 여기 살아있는 줄을 모르고. 3년 전 금강산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스물에 헤어진 남편 오인세 씨를 알아볼 수나 있을까. 긴장 속에 상봉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젊은 시절 모습이 남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순기야? 이순규. 생각하는 쪽으로는 오래 살았다. 얼굴이 많아지세요. 이순기야. 사라져서 고마워요. 아들은 생전 처음 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절도 올렸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 없는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 있는 자식이라 당당하게 서겠습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살아온 세월이 65년. 신혼부부에서 80 넘은 노인이 되어 만난 두 사람은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20살로 돌아간 듯 행복한 한때도 보냈습니다. 하지만 허락된 시간이 끝나자 또다시 긴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상봉 사진이 남은 것 말고는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알아서 타서 사주시겠네. 또. 그 어떤 연락도 할 수 없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현실. 뭐 잡수실 게 없네. 그저 그날의 기억을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만났을 때, 배웠을 때, 중간에서 역할을 잘했어요, 진짜로. 진짜 자기가 내 아버지 같이. 나도 놀랐어요. 처음 보는 시아버지잖아. 어쨌거나. 그런데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잘하고. 너무 생생해. 그래서 또 울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상봉 이후 아들 오장균 씨에게 찾아온 분노와 우울증세입니다. 갔다 와서 이제 맨날 울고 맨날 술 먹고 하니까 아유 속상하다 이런 생각만 들어. 지금도 내가 아버님 만나고 와서 아픈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일단 그런 것만 빼면은 그래도 집사람의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그걸 다독거려주고 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계셨는지 이런 것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할 말을 물어볼 말을 못 물어보고 그냥 얼굴만 보고 헤어진 거야. 65년의 회한을 풀기엔 너무도 짧은 만남. 그 후 찾아온 알 수 없는 분노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생 어쨌든 아버지 소리가 물러봤고 좋긴 좋았지만 그 뒤 여운이 참 씁쓸해요. 내가 생각했던 아버지 상이 아니고 그렇게 쭈글쭈글하고 표도가 새카맣고 술 마시면은 전봇대를 가서 들여받고 아스팔트에 막 날 때리고 갔다 와서 많이 울었어요. 상봉 후 후유증에 시달리는 오장균 씨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전문적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뒤이어 드렸잖아요. 전문의와의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이북에 계시지만 북한에 계시지만 아버님의 모습은 좀 더 그런 어릴 적부터 상상했던 어떤 그런 이미지의 어떤 아버님으로 이런 게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검사하신 걸 보고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항상 아버님은 이제 내 곁에, 내 머릿속에만 항상 내가 움직일 때마다 이제 항상 같이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마음속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계속 아버지 만날 때까지 그걸 갖고 있었죠. 상상 속 아버지와 함께 살아온 속마음을 털어놓은 장균 씨. 전체적인 우리 아버님이 그렸을 때는 좀 뭔가 좀 말가닥같이 좀 생기고 좀 대장부답고 남자답고 네. 네. 그리고 키도 좀 한 1m 70 이상이 좀 된 그런 꿈도 꿨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을 뵈었을 때 아들이 생각하는 그 아버지 상이 아니고 40년을 살아온 상상 속 아버지와 너무 다른 현실의 아버지. 이게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세요? 그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가족을 데리고 얼마나 고생하며 살으셨을까? 여기서 이제 이게 막 그래서 내가 오히려 더 죄책감을 느끼는 게 지금 이런 마음을 상담을 통해 처음으로 자꾸 이렇게 마음 깊숙이에 숨겨둔 이야기를 꺼낸 이야기하는 아들. 거는 되게 중요한 분노의 도움이 더 될 큰 것 원인은 같아요. 초라한 좀 아버지가 6개월 아닌 정도는 그런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분이 40년 동안 자기가 그리워했던 사실 어머님도 채워주지 못하고 주변 사회도 채워주지 못했던 부분을 뭔가 채워줄 수 있는 이상적인 아버님을 상상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현실과 상상의 아버님이 너무 달랐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분이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죄책감이 막 올라오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되는 동안 나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오히려 이런 죄책감. 그러니까 그 상실감이거든요, 사실은. 이분은 그 50%의 상실감이 채워지고 재정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도 지금 감당을 못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상봉 후 후유증을 겪는 가족들이 24%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봉 후 기쁘지 않다는 응답도 무려 39%. 상봉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실제 상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전 개입이나 교육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실감으로 또 괴로움도 느낄 수가 있고 그런 괴로움을 느낄 때는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다. 그거를 알지라도 마음의 준비를 할지라도 분명히 또 괴로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건강 관련된 보건소가 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곳이거든요. 정말 이분들이 힘들어하면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갖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흔히 말하는 끝까지 책임져 줘야 돼요. 지구상 마지막 분당국이 낳은 비극. 애끓는 고통을 견디며 살아온 이상 가족들에게 이제 더 시간이 없습니다. 상봉 신청자 13만여 명 중 이미 절반이 넘는 7만여 명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살아남은 이들 중에서도 80대가 62%에 달합니다. 살아서 단 한 번 가족을 만나보겠다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감는 이들이 한 해 3-4천 명에 달합니다. 10년 지나면 사실 이제 유산가족 꼭 상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굉장히 시간 싸움이고요. 이게 유산가족 상봉이라는 게 혈육의 만남 아닙니까? 그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 기본적인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륜, 천륜 이런 쪽인 차원에서 남과 북이 모든 그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1년에 100명씩 상봉을 한다라고 한다면 570년이 걸립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상가족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했다면 좀 더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생사긴 여기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이미 만난 분들에게도 일종의 서신거래, 영상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거, 이것이 좀 시급하다. 지난 여름 67년 만에 아들을 만난 이금섬 할머니. 4살 아들은 71살의 노인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너 상처를 받구나 하고서는 아이 그런데 어찌 이렇게 늙었니 나는 그랬어. 그리고 누가 이렇게 키워줬니. 내 너를 키우면서 밥 한 숟가락 못 떠먹여봤다. 그래 밥 또 주니까 뭐 받아 먹더라고. 이래 시제라도 받아 먹으라 하고 밥 3숟가락 준다 하다가 1숟가락 더 먹어 하고 4숟가락 줬어. 그러니까 뭐 거절 안 하고 받아 먹더라고.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아들은 늘 4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함께 떠나오던 피난길에 엇갈린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애를 안고 나가 날마다 우는 게 그게 일이야. 우리 아들을 이름 부르면 상철아 너는 어떻게 됐니? 거기서 총 맞아 죽었나? 아빠랑 다 죽고 니 살았나 있나?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울고. 아이고 저는 많이 컸겠다. 누가 어떻게 키워줬나? 부인을 만났을 건데. 92의 엄마는 못 키워준 아들에게 밥을 먹여준 게 가장 기뻤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다시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그 제일 아쉬운 거는 뭐 얘기를 할 거 진짜 할 얘기는 하나도 못 하고 갔구나. 당황해가지고 진짜 뭐 말할 거 생각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해서 그게 아쉽고 한 번만 더 만나면 아이고 근데 이제 만난다는 이제 보장 없잖아. 길을 걸으면서도 아들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한 번만, 꼭 한 번만 다시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죽게 해주셔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아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92 엄마의 기도는 끝날 줄 모릅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 남북 정상은 이산가족 수시상봉에 합의했습니다. 그 뉴스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끈을 붙잡고 사투를 벌이는 이산 가족들.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나서 그냥 정말 부둥켜 안고 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날만 그냥 오길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그냥. 저가 누나를 다시 만난다면요 내일 안아주고 싶어요. 업어주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한번 끌어넣어주고 그냥 노래는 하나 불러주고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또 만날 수도 있다면은 그때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 몸부림치며 울며 떠난 사람아, 이 밤도 너를 찾는, 이 밤도 너를 찾는 노래 부른다. 군대 가 있는 동안 이 예술을 떠나고 몸이 감각이 많이 잃어버리고 분면제 콩풀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의 생산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군대를 그때 이제 현역으로 저는 2년 2개월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도 이제 농구는 끝났다. 뭐 농구인으로서는 조금 좀 아쉽긴 해요. 같이 함께 해온 친구들과 함께 연대해온 시민들을 막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군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고민되죠.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